이번 시간에 읽을 거리입니다. 읽을 거리에 보면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빈슨 이론입니다. 레빈슨 이론인데 레빈슨은 4계절 인생 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된 4계절, 즉 성인 이전 시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해서 4개의 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생 주기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인 발달 인생 주기 모형의 대표적인 레빈슨의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인생 주기를 4개의 주기로 나누고 각 주기 사이에 3번의 전환기를 설정하였습니다. 3번의 전환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제가 이거는 좀 이따가 도식화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년간의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나이가 5년 터울이라는 겁니다. 전환기들은 이전 시기의 삶을 평가하고 통합하며 다음 시기를 설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하니까 전환기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전의 시기의 내용을 성찰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기를 설계하겠죠. 그게 바로 전환기에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각 시기에 한 개인의 삶의 기본 양식을 뜻하는 인생 구조를 가정하고요. 이 4번에 보면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이 3단계를 거치는데 초보 인생 구조가 있고 전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기는, 여기서 말하는 전환기는요, 앞에 있는 전환기와는 다릅니다. 30세 전환기와 50세 전환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보 인생 구조, 전환기, 절정 인생 구조는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에 30세 전환기, 50세 전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환기 앞에는 초보고 이 전환기 뒤에는 절정입니다. 그래서 초보 인생 구조, 절정 인생 구조로 나온 겁니다. 레빈슨은 총 5번의 전환기, 그러니까 앞에서 3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30세 전환기와 50세 전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5번의 전환기가 있는 거예요. 5번의 전환기를 설정하여 생애 과정에서 경험하는 동요, 위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환하는 시기 때 과도기라고 하잖아요. 되게 그럴 때는 위기가 있을 것이고 동요도 있을 거겠죠. 자, 4단계, 4단계의 주기와 3단계의 전환기가 있습니다. 성인 이전, 이 연령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성인 이전,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가 있습니다. 성인 초기가 17세에서 45세, 성인 중기가 40세에서 65세, 그 다음에 성인 후기가 60세 이후입니다. 이게 이제 딱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중간에 전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성인 초기가 45세까지인데 성인 중기가 다시 40세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년 터울이 있는 이유는 바로 전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인 이전 시기를 보면 성년기 전환기가 있죠. 성년기 전환기 현관펜 밑줄. 이 3가지의 전환기는 성년기 전환기, 중년기 전환기, 노년기 전환기 이렇게 있거든요. 성년기 전환기 17세에서 22세, 그 다음 밑에 2번째 양가로 2번에 성인 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보 인생 구조와 30세 전환기와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기 전환기가 되죠. 중년기 전환기는 40세에서 45세, 5년 터울입니다. 자,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 사이에 발달적인 교량 역할을 하는 연령이 바로 중년기 전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중기는 초보 인생 구조 50세 전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정 인생 구조가 있습니다. 자, 노년기 전환기가 60에서 65세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성인 후기가 바로 이제 60세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공무원 기출 적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제가 좀 도식화를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날개를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가로로 정리할 거거든요. 성인 이전이 있고 성인 초기가 있고
성인 중기가 있고 성인 후기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레빈슨입니다. 사계절 인생 주기 이론인데, 자, 여기가 봄입니다.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될 수 있고요. 잘 보세요. 하나, 하나, 하나. 이 전환기가 있어요. 이 전환기가 바로 성년기 전환기. 여기가 중년기 전환기. 여기가 노년기 전환기예요. 이렇게 있어요. 전환기가 5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인 초기와 성인 중기 때 인생 구조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초보 인생 구조가 있고 이때 30세 전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정이 있고요. 자, 똑같아요. 성인 중기 때 초보가 있고요. 여기는 50세 전환기라고 해요. 그리고 절정이 있습니다. 끝. 이게 이제 레빈슨이 이야기했던 주기의 모양들인데요. 이게 4주기입니다. 주기를 4개로 나눴죠.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의 전환기가 있어요. 기본적인 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봅니다. 성인 초기입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험에 요게 등장한 거예요. 성인 중기가. 그래서 성인 중기에 밑줄이 쩍쩍쩍 쳐져 있어요. 성인 중기의 별표 하나.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세에서 45세. 정신적 및 생리적 특성이 절정에 달하는 가장 극적인 시기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등학교 후반부터서 쭉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45세까지. 그러니까 정신적 생리적 특성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번 체킹. 가장 활발하고 정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갈등과 모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개인의 주된 관심은 가족보다는 가정 외부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 또래 집단이고 또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이고요. 자녀의 부양자인 동시에 부모의 잠재적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어려운 부분 없어요. 성인 중기 별표 치셨죠? 성인 중기는 40세에서 65세입니다. 이 성인 중기는 우리가 보통 중년이지 하는 나이 40세 부록 이후 때부터 노년 되기 전까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재정립됩니까? 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재정립됩니다. 대개 이때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서 나가기도 하죠. 이 나이 안에. 그리고 이제 배우자와 다시 남게 되잖아요. 두 번째, 지혜와 판단력이 절정에 달하여 일에 몰두한다. 여기 체크하세요. 이때가 가장 문제를 잘 해결할 때예요. 지혜를 발휘하는 나이거든요. 제자나 후배 후견인의 동그라미요. 그렇습니다. 이때 후견인의 역할을 하죠.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냅니다. 제자나 후배를 양성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아마 직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위, 은퇴하기 전, 이때 은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후배나 제자를 양성하는 것 당연히 이식입니다. 젊은 시절에 설정한 꿈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추구해오던 목표를 재평가합니다. 목표 재평가가 중요한 말이에요. 목표 재평가. 노화의 증상이 나타나겠죠. 신체 능력의 감소를 확인하게 되면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중년에 우리가 중년에 노화라고 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죠. 신체 능력의 감소, 시력, 청력 이런 것들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성인 후기입니다. 성인 후기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수정종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정종결. 그 자리에 동그라미 치세요. 수정종결. 이 종결이라는 말이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왜? 후기잖아요. 초기 생애 구조를 수정종결하고 초기 생애 구조를 수정종결하고 되게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초기 생애 구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초기 생애 구조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나고 바로 이제 성인 후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종결하고 성인 후기에 적절한 새로운 형태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젊음과 나이의 균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인 후기에 적절한 새로운 형태의 젊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젊음은 나이가 다시 젊어지는 게 아니죠. 새로운 형태의 젊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에너지 써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과 놀이를 모색한다. 말씀드린 것이 이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젊음이다. 위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젊음에 밑줄 치고 밑으로 화살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새로운 형태의 젊음을 말하는 거구나. 새로운 형태의 일과 놀이는 여가를 말해요.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성인 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인 중기에 해당되는 분들, 40세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 들어갑니다. 별표 2개입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표를 2개 매번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빈출 영역입니다. 구성주의입니다.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입니다. 이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의 사비카스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 직업상담사에는 이 진로발달 이론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은 이게 생소해요. 생소합니다. 상당히.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은 옛날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 최신 이론이에요. 구성주의 이론이 있거든요. 이 구성주의 이론은 되게 양적 연구가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의 이론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의 이론은 조금 이제 이전의 이론이라면 이것은 슈퍼 이론을 더욱더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구성주의는 이런 거예요. 삶의 경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질적 연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삶의 경험을 주관적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뭐 하죠? 네, 디스크립션 하는 거잖아요. 서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질적 연구잖아요. 구성주의도 그런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삶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성주의는 자기가 다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해체를 하고
어떤 것에 대한 해체를 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해요. 그래서 해체와 재구성 이런 거를 강조하고, 네, 다섯 번째,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구성해 나간다고 봐요. 자신 스스로 진로를 구성하고 재구성한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삶의 경험은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주관적인 경험. 그래서 이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양적 연구는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것이고, 그래서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되게 검사 있잖아요. 검사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되게 심리 검사는 객관적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심리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리 검사는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에서 이 구성주의 진로 이론에 입각해서 상담할 때는 되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죠. 그래서 일곱 번째는 진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주관적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겁니다. 주관적 이야기를. 근데 뒤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내러티브가 질적 연구잖아요.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그래서 주관적 이야기, 내러티브와 연관성이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진로의 구성 요소를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직성, 생주, 적응.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적 성격. 두 번째가 생애 주제. 세 번째가 진로, 적응도 또는 적응력. 그냥 적응이라면 돼요. 생주, 직성, 적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최근에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사비카스가 이야기한 세 가지의 진로 구성 요소라서 외우셔야 돼요. 아홉 번째, 우리가 이제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라고 해서 진로 양식 면접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죠.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 그러면 면접이니까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이 8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질문하고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게 도표식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준비도에 대해서 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첫 질문이에요. 첫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없어요. 그 다음 순서는 없고, 인터뷰할 때 그 다음에 7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7가지가 있겠죠. 7가지 질문. 암기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좀 만들어 본 건데, 암기법 적어보세요. 여명, 초교, 책, 롤, 티. 이렇게 7개입니다. 여가, 명언, 초기 기억, 교과목, 책, 롤 모델, 역할 모델, TV, 프로그램. 잡지나 TV 프로그램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가나 취미, 명언, 생애 초기 기억, 교과목, 책이나 영화. 그 다음에 써드릴게요.
책이나 영화, 그 다음에 롤모델, 역할모델, TV 프로그램과 잡지.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알면 되지. 시작. 여명, 초교, 책, 롤, 티. 앞에 타이틀 읽어서 구성주의는 그렇게 해도 돼요. 구성주의 이거 나오는 거니까. 또는 진로 양식 면접은 시작. 진로 양식 면접은 여명, 초교, 책, 롤, 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주의에서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 상담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상담의 단계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뭐 생애설계 상담 모형 6단계라고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떨어버리면 4개가 남아요. 앞에는 문제인식, 뒤에는 이제 추수지도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4가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암기법이 또 있어요. 주, 관, 재정. 주, 관, 재정. 이거는 뭐 출제된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주관. 거기 교재에 보시면 주관적 정체성 탐색이라고 돼 있어요. 주관적 정체성 탐색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관점의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정이에요. 문제 재정의. 문제 재정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체성. 여기는 주관적 정체성을 탐색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체성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실현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관재정 이런 식으로 4단계 정도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스스로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구성과 재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해체를 해요. 재구성하려면 해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겠어요? 재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협력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구성주의란 게 원래 그래요. 구성주의란 게 어떤 것이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구성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다시 보죠. 다시 봐서 해체를 해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성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협력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 들어갑니다. 구성주의 진로발달 이론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각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진로 구성주의 상담 이론의 상담자들은 표준화 검사의 사용이나 해석을 가급적 최소화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심리검사 최소화한다고요. 검사보다는 개인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로 양식 면접,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를 통해 직업적 성격과 생애 주제를 확인하려고 한다. 직업적 성격의 동그라미 1, 생애 주제의 동그라미 2. 여기 있네요. 직업적 성격의 동그라미 1, 생애 주제의 동그라미 2.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준비도 질문에서부터 7가지 질문을 쭉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직업적인 성격과 생애 주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